달서구 의회는 6월 8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굿잡버스가 대곡지구 한실들 마을 5단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대구시는 6월부터 10월까지 원룸 밀집 지역 내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개선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6월 7일부터 코오롱 야외음악당 잔디광장 개방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대구시는 6월 5일 0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참꽃갤러리 90번째 마중으로 7월 1일까지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색다른 만남전을 개최합니다. 대구미술관은 9월 26일까지 차계남 작가의 개인전을 대구미술관 23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6월 1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는 6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은 후 부구청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보궐선거 결과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한 결과 김기열 의원이 13표로 과반수 득표를 하여 기획행정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위원장의 조복희 의원, 부위원장의 이영빈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며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차 정례의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이 있은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굿잡버스가 7일 대곡지구 한실들 마을 5단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행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구인기업 현장 면접, 1:1 맞춤형 취업 상담, 맞춤형 교육 정보 제공, 여성 창업 상담, 간접 채용업체 이력서 접수 대행, 전문기관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직간접 포함 10개 기업체가 참가했으며 현장 면접에 2개 기업체, 간접 채용에 8개 기업체가 총 26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사 1명, 자재사무원 1명, 조리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제조업 20명 등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고충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심리고충 상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세일센터의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통해 대구 기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강영하 달구벌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굿잡버스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꿈을 이룰 수 있을 기회를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6월부터 10월까지 원룸 밀집 지역 내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개선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 원룸 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으나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 협력 유도에 주안점을 둔 보다 적극적인 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원룸 전입자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감축 서명 운동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 배포 등 구군의 여건에 맞는 홍보 교육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과 음식물 쓰레기통 배출 선반 125개소 시범 설치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군별로 중점 청결 관리 구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 우선 배치와 청결 지킴이 그리고 국민운동 단체 등과 1:1 매칭 관리를 통해 상시적인 청결 상태 관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07기의 CCTV를 확대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단 투기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대구시의 정책들이 오래된 원룸 지역 쓰레기 무단 투기와 청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신당동과 호선동 지역 그리고 달성구는 육아읍과 구지면 일대 원룸 밀집 지역이 중점 청결 관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4시간 개방되었던 코롱 야외음악당 잔디광장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7일부터 개방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롱 야외음악당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4m 간격으로 바람개비 400개를 설치하여 바람개비 1개당 돗자리 1개를 펼 수 있도록 하고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역수칙 준수와 계도를 강화해 왔으나 최근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잔디광장 개방을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코롱 야외음악당 잔디광장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는 달리 24시간 개방되어 오면서 밤마다 시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등 소음과 악취, 교통난 문제로 민원 제기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잔디광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원수 제한이나 출입 명부 작성, 요라상 카메라 설치를 통한 방역 대책이 불가능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라는 주변의 많은 우려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은 이번에 새로 격상된 대구시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야간 잔디광장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국 문화예술회 관장은 잔디광장 개방 시간을 변경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즐길 권리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선진 시민의식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규칙과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잔디광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6월 5일 0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주간 평균 45.3명에 달하는 등 감염자 폭증에 따른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 활동이 많은 20에서 40대를 중심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해 6월 5일 0시부터 6월 20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향후 감염병 확산 추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화와 연장 또는 격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쓰기를 강조하면서 고강도 단속과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이번 위기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참꽃갤러리 90번째 마중으로 7월 1일까지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색다른 만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달성미술협회 소속 작가로 지역에서 자연을 주제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작가 김교생, 이병철 작가의 서로 다른 자연을 담은 작품 34점을 전시합니다. 김교생 작가가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숲속의 빛과 초여름, 아침, 고요 등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풍경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병철 작가는 자연유의라는 주제에서 나의 정원에서라는 주제로 옮겨진 다양하고 풍성한 자연의 색을 두꺼운 재질감을 통해 자연을 재해석해 따뜻함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요즘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 다른 자연을 감상하며 정서적 여유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꽃갤러리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대구미술관은 9월 26일까지 2021 다티스트 원로 부문에 선정된 차계남 작가의 개인전을 대구미술관 2.3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대구미술관 2.3 전시실과 썬큰 가든을 6개의 구획으로 나눠 204개의 개별 작품으로 구성된 미발표 평면작품 30점과 입체작품 3점 등 총 33점을 공개합니다. 명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흑백의 평면작품은 2.3 전시실, 싸이잘 말을 주재료로 한 대형 입체작품은 썬큰 가든에 배치해 작가의 작업 세계를 보여줍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흙과 백, 시실과 날씨, 가득 채움과 비움, 인공적이지 않는 질감으로 구성된 대형 평면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먼 거리에서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조망하고 점차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촘촘히 교차된 실들에 의해 탄생한 무수한 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올 한 올 오랜 시간 공들여 작업했을 작가의 중첩된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별도로 마련된 프로젝션 룸에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제작된 차계남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영상이 상영하며 전시실 외부 벽면에는 그동안 발표해온 작가의 주요 작품을 대형 모니터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 입장료는 무료이며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보훈 발전 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 및 사업을 추진하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보훈 가족의 존중과 예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달서구 보훈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합니다. 또 6.25 참전 용사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생생탐방, 제21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 예정입니다. 보훈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보훈복지정책 과제 발굴은 물론 달서구의 보훈인물 및 상화기념관, 태극단 독립운동기념탑 등 보훈 유적지와 연계한 보훈관광 랜드마크 개발과 달서구의 선진화된 보훈발전 마스터 플랜을 담을 계획입니다. 특히 25일 구청에서 기념 행사와 호국사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을 올해 처음으로 6.25에 참전한 용사들과 함께 진행해 전쟁 참전 후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마을학교를 운영해 마을에서 배우고 놀고 성장하는 서비스 시행 소식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달서마을학교는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마을 어른들이 직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구축된 희망학습마을과 연계해 학교 밀집 지역인 성당동, 진천동, 감삼동 등 10개 마을 학교를 선정, 운영할 예정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마을별 특색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과 요리쿡, 펀펀미술, 과학놀이 등 아이들이 즐겁게 부모님을 기다릴 수 있는 야간 돌봄 프로그램 등입니다. 영어, 수학, 한자교실 등 학습 프로그램과 클래식, 동요, 악기 수업 등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 자립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교육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마을별 프로그램별로 신청 모집해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실 웨딩공원의 사진, 영상 공모 이벤트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과 더불어 결혼하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배실 웨딩공원의 행복카 포토존을 배경으로 찰칵 행복카와 함께 사진 영상을 7월 8일까지 공모합니다. 응모는 누구나 가능하며 달서구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게재하거나 신청자의 SNS 중 한 곳에 게시 후 해당 게시글 URL을 달서구 페이스북에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랜덤 추첨으로 총 35명을 선정하며 당첨자 34명에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혼 친화도시 달서구만의 의미를 부여한 특별상 1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상의 의미는 7월 13일 당첨자 명단 발표 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의 힐링 명소 죽곡 댄립소리길 정비 이야기입니다. 다사업 죽곡리 강창교 일원 고수부지에 위치한 죽곡 댄립소리길의 경관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비 사업이 5월 14일에 완료됐습니다. 대나무 울타리 및 문주, 플랜트 등 대나무를 소재로 한 이색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대나무 선베드와 의자 등을 추가해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대나무 숲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힐링 명소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줄기가 검은 오죽 및 노란 금죽 등 여러 종류의 대나무를 볼 수 있는 죽림원, 팬더 조형물과 함께 사진 찍기 좋은 죽림용 쉼터,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이곳은 작년 명칭 공모를 통해 죽곡 댄립소리길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과수원의 관수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총 46호 농가를 대상으로 관수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 관수 시설은 관수량과 관수 시간을 조절해 적기에 정량의 물 공급이 가능한 장치로서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에 큰 효과를 내는 시설입니다. 최근 수입 과일의 증가로 과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수시설 사업은 지역 과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관수시설 보급 사업을 통해 과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관수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 내 주력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 및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달성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돕기 추진단을 운영하는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번기 농가를 위해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오는 6월 말까지 농촌 일손 돕기 추진단을 설치 운영합니다. 관내 60여 기관 단체 및 기업체와 연계해 농촌 일손 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 달성군청과 업, 면 사무소, 지역 농협에 설치 운영해 농가와 기관 단체 및 기업체 자원 봉사자를 연결해 농촌 일손 돕기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는 군 농업정책과 각 읍면 사무소 및 지역 농협에 신청하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현풍중고등학교의 생명존중 토닥토닥 책갈피 제작 소식입니다. 학교는 5월을 생명존중의 달로 정해 지난달 28일 달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나 사랑하기 나무에 스티커를 붙이고 생명 존중의 의지를 북돋았으며 자살 예방 전단지와 생명 존중 키트를 전하며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를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심 드림 서비스를 안내해 자녀가 핸드폰으로 자살과 관련된 검색을 했을 경우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현풍중고등학교 위클래스는 책갈피 하나하나에 학생에게 격려와 위안이 되는 글귀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토닥토닥 책갈피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두 번째는 매곡초등학교의 수학놀이의 날 이야기입니다. 매곡초등학교는 5월 31일부터 5일간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학놀이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각 교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놀이 및 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학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는 할리갈리, 다빈치 코드 등과 같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놀이 활동과 칠교놀이, 시계 만들기 등과 같은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들은 분수의 개념, 수의 규칙성 등 교과서 속에서 배웠던 여러가지 개념과 수학적 내용들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학 배움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대구 예아람 학교와 가창초등학교의 문화예술로 이루는 하모니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인 예아람 학교와 가창초등학교는 지난 4월 문화예술 교육활동 교류를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문화예술로 화합을 배우는 하모니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는 마음을 그리다로 120호 대형 캔버스 3개에 학생 간 줌으로 소통하고 작업한 캔버스를 옮겨가며 정한 주제에 맞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음을 노래하다 프로젝트로 두 학교 학생들이 같은 곡을 연습하고 영상을 통해 서로 간의 연주 모습을 공유하면서
6월 23일 대구 예아람학교 개교식에 비대면 합동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장산초등학교의 온통 인성교육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1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밀 수확하기, 밀검 씹기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행사는 장산초등학교 온통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현장 체험 학습의 아쉬움을 해소하고 딱딱해진 교실 수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밀과 보리의 차이점 알기, 밀 수확 방법을 알아보기 등 교실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체험학습장에서 실제로 밀을 수확하며 진행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월초등학교의 사제동행 효체험 소식입니다. 학교는 지난달 29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학년에서 6학년 학생 16명과 교직원 6명, 총 22명이 경산 나라을 연구소에서 사제동행 효체험학습을 통해 효에 대한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효를 바탕으로 한 생명 존중 이해 교육,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패 만들기 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비눗방울 편지 보내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혀를 닮은 명당 구지면 오설리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설리 바깥마을 외동은 본래 대추정과 밤마 두 곳이었지만 지금은 밤마 하나만 남았습니다. 밤마는 대니산 자락인 성문산 기슭에 접해 있고 대추정은 낙동 강변에 접해 있었는데 10여 년 전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대추정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인근 다른 마을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곳 대추정이 오설리를 대표하는 상동으로 초등학교, 양조장, 농협창고 등이 있었으니 오설리 최대 번화가였던 셈입니다. 특히 낙동강변 모래밭에서 재배된 오리 대치정 무는 심이 엽고 달고 배맛이 나 조선시대에는 조정 진상품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밤마는 동네에 밤나무가 많아 밤마로 불렸다는 설과 바깥마을을 뜻하는 바깥마가 밤마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밤마 뒷산 너머 도동 1위 절골에는 옛날부터 일어났던 기도처 아들바위 딸바위 두 곳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바라면 아들바위에, 딸을 바라면 딸바위에 치성을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간간히 찾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설리에는 안산 약수터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전해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오설마을 앞산인 안산 기슭에 물 좋은 약수터가 있었는데 물이 얼마나 좋았던지 1년 365일 약수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부자라 불렸던 약수터 주인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해 너무 힘든 나머지 결국 약수터를 없애버리기로 하고 약수터에 살아있는 개를 집어넣고 흙으로 덮어버린 후 이 사실이 소문이 나자 더 이상 오설리 약수터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6월 1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파크골프협회가 지난달 31일 제5회 대구광역시 파크골프협회 장기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변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9개 구군협회 및 시니어 장애인 연맹회원이 시니어부 및 일반부 남녀 선수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습니다. 달성군 파크골프협회는 시니어부 남녀 30명과 일반부 남녀 30명, 총 60명의 선수단이 참여했습니다. 대회에서 단체 종합 1위를 차지한 달성군 파크골프협회는 우승기와 상금 50만원을, 장원출 씨가 개인전 시니어부 남자 1위를, 김재출 씨는 여자 5위, 오성진 씨는 일반부 남자 3위를, 조인숙 씨는 여자 2위, 배현숙 씨가 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김문호 달성군수는 달성군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시설 보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파크골프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풍읍 새마을 부녀회는 6월 5일 현풍읍 옹교리 농가를 방문해 용농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현풍읍 새마을 부녀회 회원 20여 명은 옹교리 농가를 방문해 마늘 수확 작업과 농장 주변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용농 지원 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표분동 회장은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이번 용농 봉사활동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풍읍 새마을 부녀회는 반찬 나눔 행사와 김장 나누기,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4일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영진사이버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개설과 우수 강사진 활용 및 학술 교류, 상호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력 등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컴퓨터 정보통신과 스마트 코딩 등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등 전통적인 공직사회 필수 역량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평생학습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달서구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등 다양한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교육 과정을 도입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움에 대한 직원들의 열정을 일깨우고 업무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아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행위와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고포상 특정 소방 대상물은 문화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불법 행위를 목격한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및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1회 5만원, 개인별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